학습에 좀처럼 흥미를 못 느끼거나 참여하기를 꺼리는 청소년들 보면요. 우리가 흔히 쟤는 의지가 부족해,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이면에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이게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마음의 문을 닫는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들이 왜 학습 참여를 힘들어하는지 그 정서적인 배경을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가 보죠. 계속 뭔가 시도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자꾸 쌓일 것 같아요. 마치 그 투명한 벽에 계속 부딪히는 느낌.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안전감이나 소속감, 존중감 이런 게 채워져야.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운 거죠. 네. 학습 의욕도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심리적으로 여기는 안전하다. 내가 여기 속해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발휘하기가 어렵죠. 반복된 좌절은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이런 불안감을 자꾸 키우거든요. 불안감이요? 네. 그래서 이 불안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예 그냥 무관심한 척하는 거죠. 방관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참여를 안 함으로써 실패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휴,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혹은 불평만 늘어놓거나 좀 냉소적인 태도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주저리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쩌면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불평이나 냉소적인 태도로요? 네. 또 다른 유형은 뭘 물어보거나 과제를 주면 그냥 무조건 몰라요 하고 딱 잘라버리는 아이들. 네, 있어요. 그런 친구들. 네. 이게 틀릴까봐 혹은 자기 생각이 좀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방관자, 주저리, 몰라요. 듣고 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감정 표현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걸 좀 서툴러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닫힌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 지도나 사회사업 쪽에서 강조하는 원칙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용, 그리고 비심판적 태도예요. 수용과 비심판적 태도.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비판받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도 확 움츠러들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자마자 문제네! 이렇게 딱지 붙이기 전에 왜 저럴까? 그 마음을 먼저 읽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판단을 일단 멈추고. 네, 판단을 보류하면 아이는 내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느끼고 조금씩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일단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시작이군요. 근데 현실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 지도자 입장에서도 좀 지치거나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감정 표현의 기회요? 네. 아이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 활동하는데 막 불만을 터뜨려요. 그때 너 왜 이렇게 투덜대? 다그치기보다 잠깐 시간을 내서 활동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차분히 들어주는 거죠. 혼내는 대신에요? 네,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문제 행동이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안전한 시간을 주는 거. 듣고 보니 아이들마다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도 다 다를 텐데요. 바로 그게 세 번째 원칙, 개별화 그리고 지지와 연결됩니다. 아이들마다 상처받은 지점도 다르고 또 필요로 하는 격려도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맞춰주는 거죠. 개별화, 아이에게 맞춰서요? 네. 예를 들어서 발표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처음부터 막 발표를 시키기보다 네가 이것 좀 나눠주는 것 좀 도와줄래?
이렇게 좀 작은 역할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해냈을 때 와, 네 덕분에 진짜 수월했어. 고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아주 작은 시도라도 놓치지 않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아이는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돼요. 아, 각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체적인 역할도 주고 또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신뢰가 조금씩 쌓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뭐든 해볼 용기가 생기겠네요. 그럼요. 정서적 안정이야말로 학습을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래 집단도 정말 중요해요. 서로 막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경험, 이게 소속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덜어주거든요. 지도자는 아이들이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학습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그 행동 너머에 숨겨진 어떤 좌절감, 불안감, 그리고 따뜻한 관계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 전수, 그 이전이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아이들은 스스로 배움의 문을 다시 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의 청소년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주변의 청소년들, 특히 좀 위축되어 있거나 어쩌면 반항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학습 문제, 그 너머에 있는 그 아이들의 감정에 과연 얼마나 귀 기울이고 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